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큐비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회사 소개는 했으니까 이번에는 최근에 어닝하고 눈에 보이는 회사의 리스크 요인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2년 매출액은 1000억을 찍었고 뭐가 늘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아마도 메인 카테고리 위주로 늘었을 겁니다. 눈 관련이겠죠. 그래서 회사가 작년 3분기까지 매출액이 꽤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좋았다. 기타 글로벌 경쟁 플레이어들이 좀 정신 못 차리는 가운데 매출이 올라왔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분기 매출액이 한 250억에서 이렇게 조금 더 올라오니까 4분기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0억, 60억 그 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었겠죠. 근데 막상 까보니까 짜잔, 매출액은 그대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박살났죠.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거죠. 그동안에 몇몇 스몰캡 애널들이 이 회사 달라졌다, 기대 이상이다, 좋다니까요, 소리 없이 강하다, 심지어는 자신의 서비스는 고가여야 된다고 하시는 이 점지자도 있네요. 올해도 좋은데 내년은 더 좋다. 근데 일단 4분기는 망했고 부랴부랴 변명에 나선 쪽은 신한밖에 없었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 레벨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꺾였으니까 실적은 조금 늦게 나왔죠. 이때쯤 나오니까 이게 올랐겠어요?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실적 보고 들고 있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막 집어 던지겠죠. 투매가 나오니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까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4분기 매출액을 보면은 매출액은 증액을 한 30% 정도 YY로 늘었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출은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아는 넉마 지표죠. 연간 그대로 거의 트래킹이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짐작을 하고 있었던 매출이죠.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업황을 이제 파악을 했을 텐데, 첨언을 하자면 이런 지표들은 참고만 하시고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트래킹을 하긴 하지만은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큰 그림에서는 맞더라도 매 분기 이렇게 맞추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안 좋게 본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게 안 좋게 봤었을 거니까 주가가 좀 기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매출은 늘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영업이익인데, GPM 같은 경우에는 2, 3분기에 46% 정도 찍혔거든요. 4분기가 만약에 46%라고 본다면은 한간비에서 30억이 더 증가를 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21년도 4분기처럼 GPM 단에서 꺾이고 여기서 이제 3% 떨어졌는데 매출 원가에서 더 증가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근데 이때는 여기서도 맞고 여기서도 늘었으니까 4분기 때 어느 쪽이든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다. 보통 회사들의 4분기가 어닝 쇼크가 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성과급 외에 기타 비용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할 때 그렇게 되는데, 이 회사가 4분기 때 비용이 많이 들 것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기당 판관비를 보면은 이 19년도 주황색 선을 제외하면은 매 4분기에는 왕창 늘었죠. 아마도 주로 성과급 관련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전체 영업 비용에서 22년도 3분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21년도 때는 유동자산 문제 생겼던 거, 이거 주식하다 손해본 거 비용 빠져가지고 수익성이 더 좋아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4분기가 똥망. 애널리스트 커멘트는 성과급, 장기 근속 보수, 상해 구조조정 등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말이 매출액이 좋았는데 상해가 부진했다, 중국 코로나 탓이다, 환율도 안 좋았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해는 예전부터 딱히 좋았던 적이 없어요. 여기서 확 줄었을 때 한 20억 정도 차이 나니까 이 영향이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타여타 비용이 늘었다고 한다, 그게 문제라면 문제였겠습니다. 회사는 일회성 비용이다 말을 하겠지만은 과연 일회성일까? 이러면은 여기서 이 회사를 안 좋게 보게 되는 각종 모든 리스크가 같이 부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투자 회사를 하나 갖고 있었죠. HS 파트너스라고. 일단 여기가 또 문제인데 여기서는 수익을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작년에 아마 여기서 또 말아먹었을 거예요. 매출이 없을 때 3분기까지 15억 적자니까 다 영업비용이라면 4분기 때는 최소 20억 적자다. 이런 것도 이제 밉상이죠. 안 그래도 비용잔치 했다고 그러면 짜증나는데 이런 거 역시 거슬린다.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보려고 했는데 이 회사는 진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근데 거의 매년 적자를 냈는데 이렇게 났다는 말은 여기 직원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월급을 받아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게 누굴까? 궁금하죠. 이걸 설립한 이유에 대해서는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 시너지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딱히 유의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적자는 계속 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태까지 이야기는 추정이고 22년도 이 비율은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알게 되겠죠. 이제는 그간의 수익률 지표를 볼게요. 연간으로 코로나 때 이후 OPM이 22년도까지는 계속 올라왔다. 17% 찍었으면은 그래도 괜찮을 때 수준이다. 우리 잘하죠? ROA, ROIC도 크게 높지는 않았지만은 이제는 뭐 두 자릿수까지 올라왔으니까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회사를 신뢰할 것인가? 또 이짝나는 거 아니냐? 극단적으로는 이런 비판도 당분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도 이 구간에서 수익성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마침 이 아랫단, 이 영업이익단에서 왜 수익성이 안 좋았었던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회사의 판관비를 보죠. 이 회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절대 금액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연구를 하면은 좋은 거 아니냐? 좋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해마다 기타 손실 무형자산 손상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떨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없는 자산, 그러니까 미래에 이걸로 뭔가 경영상 효익을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 검토를 해요. 손상 검사를 해가지고 손상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됩니다.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산업재산권, 회원권, 개발비, 기타 무형자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개발비에서 지속적인 손상차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품을 개발해서 이익이 미래에 날 것으로 생각해서 무형자산으로 잡았는데 그 제품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게 개발비 때려 넣은 게 헛짓한 셈인데 22년 3분기 때는 일단 안 보였어요. 뭐에서 손상이 났냐? 파악되는 부분까지만 보면은 각종 검안기, 가공기, 진단기 다양합니다. 이런 떨어낸 부분들은 개발했다지만 쓸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여기에 잡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연구비가 마냥 늘어나는 것을 좋게 볼 수 있냐?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아까 22년 3분기까지 없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냐?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이거는 4분기에 반영을 해왔으니까. 근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22년 4분기를 보면은 영업이익 대비 세전이익, 순이익이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럼 여기서 뭔가 또 떨어졌다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환일 수도 있지만요. 물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꼭 되는 것만 개발할 수는 없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지속이 됐다면은 과연 여기가 똑똑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성과급이나 기타 여러 비용들을 4분기 때 왕창 떠는 친구들을 저는 제 표현으로 공학적 재무제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한테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비겁한 변명일 수 있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매년 4분기 얘는 또 떨겠구나. 23년에도 또 떨겠네. 그리고 주주가치 측면을 보면은 이 친구는 고정 DPS를 거의 주고 있죠. 지금은 200원을 주는데 이건 시가배당률로 2% 정도 수준으로 의미합니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샀는데요. 이것을 소각을 하겠냐? 안 하겠죠, 아마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본인들의 지분이 한 30%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그 경우 본인들의 지배력은 강화가 되겠지만 안 할 것 같습니다, 왠지. 어쩌면 이 회사가 그동안의 배당을 좀 째째하게 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신들의 지분이 너무 적어요. 배당 같은 경우도 완전 주주 친화적으로 잘해주는 경영진이 아니라면은 아싸리 자기가 지분율이 높아가지고 많이 뽑아가려는 대주주가 있어야 소액주주도 좀 득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분율이 낮으니까 안 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회사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매각 테크트리를 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58년생인데 65세잖아요. 요새 나이로 한창이지만은 은퇴하려고 하면 은퇴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지분이 너무 적고 자녀들이 휴비치에서 딱히 어떤 감투를 쓰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얘는 사업에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증여나 상속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세금 떼지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인 지분율이 너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원활한 승계를 할 수 있겠느냐?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얘네가 86년생, 88년생인데 MZ가 또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죠. 자, 회사의 리스크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비판을 실컷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 건가 보겠습니다. 자,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매출, 짐작으로는 1분기 때 한 300억에서 많으면 35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평균적인 GPM 때려주고 대략적인 비슷한 판관비를 때려주면은 아마도 영업이익은 60억에서 80억 사이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1250억에서 POR, PER 레인지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이 곱하기 4 했을 때 이게 조금 싼가? 정도로 평가가 되겠죠. 근데 1분기가 만약에 60억이 찍힌다면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고요. 여기 정도에 붙어줘야지 사람들을 그나마 좀 꼬실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4분기 때문이라도 이 회사의 실적을 계산할 때 1분기 기준 곱하기 4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현재 주가가 어닝 쇼크 맞고 이 정도 레벨인데 뭐 그림쟁이들 용어로 치면 이게 헤드앤숄더잖아요. 기술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 실적으로 바텀 피싱을 하면은 선 찍찍 그어서 여기서부터 뭐 이런 얘기가 하겠죠. 다 뭐 가늠해가지고 사람마다 들이대는 구간이 다를 텐데 어차피 4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이제는 정말 없겠죠. 그러면은 뭐 다시 좀 올라와도 10에서 한 20% 수익률, 그 이후에 기간 행보 뭐 2, 3분기가 만약에 뭐 80억, 90억 찍히면은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봐야지 않은 거고 그런 식의 전개가 되고 그 사이에 모두가 다 보는 영업 상황이 혹시나 깨진다면은 오히려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또다시 난감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휴비치의 최근 어닝 쇼크에서 출발해가지고 재선에서 파악되는 회사의 리스크 요인까지 짚어봤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 들여다볼 의료기기라는 부분, 어쩌면 싸지 않냐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상당히 여러 번 회사는 실망을 줬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가 없던 데에는 다소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회사를 보실 분은 주가가 뭐 왕창 빠졌을 때 뭐 꽁초로서 트레이딩 접근 정도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크게 다치지 않으려면 말이죠. 비판을 했지만 회사의 존재에는 뭐 사회적인 의미는 있죠. 강소 기업으로서 고용 창출이 되고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다만 주식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적다. 혹은 희망 고문을 반복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얘도 좀 놓아주자. 이 종목을 보유 중이다 뭐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잘 해결돼서 수익까지 이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